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3장 도체계와 정전 용량 하겠습니다. 도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Q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Q가 하나, 둘, 셋, 그래서 Q1, Q2, Q3 이렇게 여러 개의 도체가 존재할 때 전위를 구하거나 전개를 구하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라는 것은 전화 충전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기학에서 정전 용량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배운 정전 용량을 우리가 회로 이런 전기기기 전력공학 여러 과목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전 용량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2장에서 쿨롱의 힘, 그 다음에 쿨롱의 힘으로부터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로부터 전위를 구했죠. 전위로부터 이 정전 용량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공식들을 따로따로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힘, 전개, 전위, 정전 용량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꺼번에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전위 계수 보도록 합니다. 전위 계수 보세요.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Q1이 있고 Q1으로부터 R1 떨어진 점에 V라고 하면은 V는 Q1이고 R1의 거리에 있는 전위는 4파이 엡실론 R1분의 Q1입니다. Q1. 그런데 도체계라는 것은 Q가 하나 이상,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죠. Q1, Q2, Q3 이렇게 해서 여기에 Q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는 R2예요. R2. 그러면 그때 전위는 이것에 의한 전위를 더한다는 겁니다. 얼마? 4파 엡실론 R2분의 Q2.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Q3가 있다. 이 거리는 R3다. 그럼 얼마? 플러스 4파이 엡실론 R3분의 Q3 이런 식으로 해서 도체계라고 어렵지 않고요. 얘 하나하나가 도체라고 보시면 이 도체에 의한 전위, 이 도체에 의한 전위, 이 도체에 의한 전위를 모두 더한다. 이렇게 전체 전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위계수라고 있습니다. 전위계수. 전위계수. 쉽게 얘기하면 전위를 결정해주는 상수라고 합니다. 전위를 결정해주는 상수.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전위를 결정해주는 상수 보세요. Q1에 의해서 전위를 결정해주는 상수는 얘죠. Q1에 의해서 전위를 결정해주는 상수. 얘 Q2에 의해서 전위를 결정해주고 Q3에 의해서 전위를 결정해주는 상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위 개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Q1, Q2, Q3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지금 반지름이 R1이고요. 얘가 Q1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R2고요. 여기 Q2입니다. Q2면 이 사이에 중심으로부터 평균 거리가 R이라고 할게요. R.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지점의 전위를 우리가 V1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의 전위를 V1. 그 다음에 이 지점의 전위를 V2라고 합니다. V2. 그러면 V1은 어떻게 될까? V1은 우리가 지금 이 자체 Q1 자체에 의한 전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이렇게 Q1이라고 했어. 그다음 반지름이 A예요. 그러면 이 지점의 전위 얼마다? V는 4파이 엡실론 A분의 Q입니다. 그것처럼 이 지점의 전위는 자신의 반지름과 자신의 전기량에 의한 전위 4파이 엡실론 R1분의 Q1과 얘에 의한 전위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얘는 전기량이 Q2고 거리가 R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얼마? 4파이
엡실론 R분의 Q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반대로 V2를 한번 보면 V2는 이것 자체에 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한 전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한 전이는 얼마가 된다? 4파이 엡실론 거리 R분의 Q1 플러스 4파이 엡실론 R2분의 Q2 이렇게 전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전위 계수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다? 얘를 우리가 4파 엡실론 R1분의 1 4파 엡실론 대문자 R분의 1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전부 전위계수 P라고 합니다. 전위계수 P.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전위계수의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V는 4파이 엡실론 그다음 R이라 할게요. R분의 Q에서 얘를 4파이 엡실론 R분의 1 곱하기 Q죠. 이렇게 하면 V는 전기량 곱하기 전위를 결정해주는 계수에서 얘를 전위계수 P라고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V는 PQ. V는 PQ. 그러면 P는 어떻게 돼요? Q분의 V죠. Q분의 V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건데 정전 용량 C라는 게 있습니다. C는 V분의 Q예요. 그리고 정전 용량은 V분의 Q고 단위는 파라시입니다. 파라시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V분의 Q를 거꾸로 한 거죠. Q분의 V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전 용량의 역수가 되고요. 전위 계수라고 읽는데 단위를 파라분의 1 파라분의 1 혹은 파라셋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파라스를 우리가 FARAD라 써요. 파라스를 FARAD 그것을 거꾸로 한 겁니다. FARAD 그러면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해요? DARF면 드라프죠. 단위로 DA 드라프 그 다음에 우리가 샴푸 옛날에 좀 유행했던 샴푸 이름 비슷한데 엘라스턴스 이게 전부 단위예요. 전위계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위계수의 단위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위계수의 단위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썼던 거 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V1은 4파 엡실론 R1분의 1 Q1 플러스 4파 엡실론 R분의 1 Q2 V2는 4파 엡실론 R분의 1 Q1 플러스 4파 엡실론 R2분의 1 Q2인데 너무 힘들죠? 힘들어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얘는 지금 R1이고 Q1입니다. R1과 Q1에 의해서 V1의 전위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원 이렇게 해요. 원 얘를 전위계수로 P라고 썼는데 얘를 P11 이렇게 V1과 Q1을 따서 원입니다. P11, Q1 플러스 얘는 어떻게 쓸까요? 얘는 1, 2예요. 1, 2 얼마? P12에 Q2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요? 2, 1이겠죠. P21에 Q1 플러스 2, 2 P22에 Q2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전위계수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V1은 P1은 Q1 플러스 P1, Q2 V2는 P2는 Q1 플러스 P2, Q2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전위계수의 성질입니다. 전위계수 성질. 지금 얘는 단위가 볼트겠죠? 예. 볼트입니다. 첫 번째 P11, 그 다음에 뭐 P22, 얘는 자기에 의한 자신의 전위를 결정하는 상수죠. 자, 다시 P11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반지름이고요. 자신의 반지름에 의해 자신의 전위를 결정해주는 계수. P2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P12나 P21은 남의 전위를 결정해주는 계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자신에 의해 자신의 전위를 결정해주는 것, P11나 P22나 P33나 이런 것들은 모두 P12나 P13, P14 이런 것들보다 크고요. 그리고 0보다 큽니다. 왜냐면 지금 P11은 R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P12나 P21은 R입니다. 대문자 R. 즉 R1이 대문자 R보다 작기 때문에 얘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R1분의 1, 얘는 반지름이고 이 R은 거리입니다. 따라서 얘가 작으니까 크기는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P1, P2, P33 등이 P12나 P13, P14 등보다 더 크고 이 값들은 모두 0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원투투를 하지 않고 RR, PSS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원투를 PRS, PS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원투투를 RRSS, 원투를 R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원투와 투는 뭐요? 원투는 4파 엡실론 R분의 2원도 4파 엡실론 R분의 같죠? 원투와 투는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P 원투는 P2원 기호로 얼마? PRS는 PSR 요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약속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체 2가 1에 포함되어 있으면 2가 1에 들어가 있다. 도체 2가 1에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P11은 P21. 2가 1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P11은 P21이라고 쓴다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1이 2에 포함되어 있다. P11은 P12. 1이 2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P11은 P12, 1, 2 이렇게 쓴다고 약속해요. 이것이 전위계수의 성질이고 굉장히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위계수는 지금 보시면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 일단 유전율에 따라서 달라지죠. 유전율 엡실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질이 유전율의 크기를 결정해 주죠. 매질. 그 다음에 모양에 의해서도 뭐 R이나 이런 것들 지금 9니까 지금 이렇게 했었죠. 했는데 9가 아니면은 또 달라질 겁니다. 모양에 따라 달라지고 크기도 이 R과 관련이 있고요. 간격이나 배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전위계수는 매질, 모양, 크기, 배치 상태, 간격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용량계수와 유도계수 하겠습니다. 용량계수, 유도계수도 똑같이 도체계수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얘가 플러스 Q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 얘가 플러스가 얘는 마이너스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용량, 그러니까 전하가 저장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유도를 시키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유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하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용량계수로 하고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유도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유도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봅니다. 보세요. 앞에서 V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Q인데 여기에서 Q는 어떻게 돼요? 4파이 엡실론 R V가 되죠. 4파이 엡실론 R V. 근데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가 플러스의 전하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이 도체에 축적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 사이에 용량 계수, 용량을 결정해주는 용량 계수로 하고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C라고 하면 C. 그래서 다시 Q는 4파이 엡실론 RV인데 요것을 우리가 C라고 해요. C.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용량 계수로 했지만은 정전 용량이라고 단위를 페라시다라고 합니다. 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기 전체에서요. 그래서 볼게요. Q는 4파이 엡실론 RV고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RV인데 이것을 우리가 C라고 했죠. C.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전위 계수를 P라고 했죠. 그것처럼 용량 계수를 우리가 Q라고 하면 QV라 하고 이 Q를 정전 용량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은 이래요. 전위 계수와 굉장히 유사한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전위 계수의 역수입니다. 전위 계수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1인데 지금 용량 계수는 4파이 엡실론 R이에요. 네, 그것 차이고 나머지는 반대 개념이고요. 그거 빼고는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위 계수를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용량 계수와 유도 계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Q는 얼마? 4파이 엡실론 R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다? V분의 Q였죠. V분의 Q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간단하게 C 정전 용량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페럿 혹은 FARAD 페럿 이렇게 단위를 씁니다. 드라프의 역수가 되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두 개를 가지고 다시 우리 용량 계수에 대해서 혹은 유도 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전위 계수할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얘가 R1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R2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거리가 R입니다. R. 그러면 Q1은 얘 Q1이고요. 얘 Q2예요. Q1이고 Q2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 V1이고 V2겠죠. 그러면 Q1은 4파이 엡실론 R1의 V 1 플러스 4파이 엡실론 R의 V2 Q2는 4파이 엡실론 R의 V1 플러스 4파이 엡실론 R2의 V2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나타낼 것과 똑같이 나타내면 뭐예요? 얘를 뭐다? 얘를 원입니다. 그래서 Q11 V1 얘를 뭐다? 12예요.
Q12의 V2. 얘를 뭐다? 21이겠죠. Q21의 V1 플러스 얘를 Q22의 V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당연히 전기량이니까 쿨롱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근데 제가 용량계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세요. 우리 앞에서 전위계수 할 때는 P11, 뭐 P12, P21, P22 전부 뭐라고 했다? 전위계수라고 했죠. 네, 전위계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Q11 혹은 Q22 얘는 뭐예요? 자기에 의해서 자신의 전기량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Q11이나 Q22 같은 것 있죠. 자기에 의한 자기 거. 이것을 우리가 용량계수라고 합니다. 용량계수. 예. 용량계수. 이것을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자신에 의한 자기 거. 그러니까 지금 R1에 의해서 여기에 전하가 뭐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전하를 축적할 겁니다. 그 축적하는 계수기 때문에 용량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12나 Q2는 요요 앞에서 제가 처음 설명드렸지만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유도시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유도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유도계수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 제가 처음에는 Q를 전부 용량계수라고 했지만은 나눠보면은 Q11이나 Q22는 전하를 저장시키려고 하는 그 능력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용량계수 Q12나 Q21은 상대방 도체의 극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유도시킨다 하는 유도계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전위계수와 마찬가지로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의 성질도 보는데 보세요. Q11, 뭐 Q22, 뭐 이런 용량계수들은 0보다 더 큽니다. 용량계수는 0보다 커요. 자신을 저장하려고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Q12, Q13, 뭐 Q1 이런 것들은 0보다 작아요. 교재에서 뭐 0보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고 작아요. 왜? 유도계수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려고 하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극성을 바꾸려고 하는 성질이라고 해서 그 크기가 0보다 작습니다. 극성을 바꾸는 의미에서. 예,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QRR은 원론이겠죠? 이것은 QR 뭐 12, Q13, Q14 QR 예를 들어서 Q11을 할게요. Q11은 나머지를 다 더한 것에 극성을 반대로 부호를 반대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다 더해서 그것을 마이너스 한 것보다 Q11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보세요. 지금 Q가 있는데 얘가 다른 것들을 유도시켜요. 아무리 유도시키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의 전하 축적 능력보다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하 축적 능력이 다른 걸 유도시키려고 하는 능력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의 성질이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전 용량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전위계수와 용량계수, 유도계수를 했는데 이것은
정전 용량을 끄집어내기 위한 이런 전 단계고요. 실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전 용량입니다. 즉 우리가 전위계수, 용량계수, 유도계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시험에서 용량계수나 유도계수, 전위계수의 성질 등이 자주 나오고 실제 전기 전체에서 그 다음에 이번 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전 용량, 이것이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봅니다. 정전 용량은 도체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도체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즉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면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를 많이 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그다음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건 전부 축전기라 하죠. 그래서 축전기 혹은 캐패시터 혹은 제품으로는 콘덴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영어로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제품으로 나온 것을 콘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전 용량은 전하 축적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콘덴서의 개요가 있습니다. 콘덴서 개요. 정전 용량인데 그것을 제품으로 만든 것이 콘덴서고요. 콘덴서는 우리가 쉬고 다니는 페럿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용량 계수 있죠. 용량 계수 했습니다. 그래서 페럿이라고 그러고 이것의 역수는 드라프나 엘라스턴스 했었죠. 이것의 역수가 전위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Q는 우리가 9에서 4파 입실은 R, V였는데 이것 있죠, 이것을 용량계수라고 C라고 합니다. 그러면 Q는 CV란 중요한 공식이 나오고, 여기서 얘기하는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돼요? C는 V분의 Q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Q는 CV, C는 V분의 Q. 이것이 정전 용량 C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우리가 퇴로 이론에 가면은 또 중요한 공식,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 공식이 있습니다. V는 IR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Q는 CV, C는 V분의 Q.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하죠. 그 다음에 전기량과 정전 용량은 비례하게 됩니다. 즉 정전 용량, 전하 축적 능력이 클수록 전기량이 크다. 많이 담기니까, 전하가 많이 담기니까 전기량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전압에서는 V는 어떻게 돼요? V는 C분의 Q죠. 얘는 반비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Q가 일정하다 그러면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평형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봅니다. 평형판 콘덴서. 콘덴서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형판 콘덴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구해야 될 정전 용량이 총 6개입니다. 6개. 가장 대표적으로 구해야 될 정전 용량이 6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평형판 콘덴서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평형판 콘덴서는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전하가 축적됩니다. 그럼 이 장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무한평면이라고 봤을 때 전개 E는 얼마였습니까? 무한평면 사이가 되겠죠. 이 사이에 플러스를 축적하고 마이너스를 축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전개 E는 얼마였다? 무한평면 사이에서 엡실론 분의 시그마.
전위는 얼마였어요? 무한평면 사이일 때 전위는 얼마? 엡실론 분의 시그마 D였어요. 시그마 D. 그러면 전개와 전위를 구했죠? 여기에서 정전 용량 C를 구합니다. 그러면 C는 뭐라고 했어요? C는 V분의 Q가 되죠. V 얼마예요? V 얼마? 엡실론 분의 시그마 D. Q는 얼마? Q는 면적 밀도가 주어졌을 때 전기량은 이 장을 좀 복습해 주시면 면적 밀도 곱하기 면적입니다. 면적. 그러면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됩니다. 그럼 얼마? 엡실론이 위로 올라오고 얼마? 엡실론 D분의 S가 됩니다. 평형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엡실론 D분의 S고 단위 뭐야? 단위는 페럿이라고 했습니다. 페럿.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 평형판 콘덴서가 있는데 이렇게 이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습니다. 유전체를 넣어서 유전체를 넣었다는 것은 여기에 엡실론 S가 굉장히 큰 물질을 얘기합니다. 엡실론 S가 커요. 그러면 엡실론 S가 큰 것을 넣었으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C 값이 커집니다. 즉 전하를 많이 축적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크다. 보세요. 우리가 이런 면적의 전하를 축적하는 거하고 이런 면적의 전하를 축적하는 거하고 당연히 여기에 더 많이 축적할 수 있겠죠. 맞죠? 면적이 넓을수록 정전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간격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간격이 있어요. 이런 간격이 있고 이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를 해요. 마이너스인데 전하가 우리 축적이 되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이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작용해야 이게 힘이 작용하고 있어야만 전하가 움직이지 않고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머니까 얘가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약합니다. 약하니까 이렇게 저장돼야 될 전하가 밖으로 이탈하기 쉬운 거예요. 간격이 넓어지니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작아지니까 전하가 이탈을 해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간격이 커지면 정전 용량이 작아지고 간격이 작아야만 정전 용량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 이 공식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요? 첫 번째, 극판 면적을 넓게 한다. 면적을 넓게 한다. 두 번째, 극판의 간격을 작게 한다. 이것을 작게 한다. 작게 한다. 그 다음에 극판에서 유전체를 비유전율이 큰 것으로 사용한다. 얘를 큰 값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에서 엡실론 S를 큰 값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평형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연 파괴 전압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콘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콘덴서 이렇게 있고 우리 전압은 이렇게 인가해요. 근데 얘가 우리가 유전체, 전련체입니다. 유전체고 전련체인데 우리가 전압을 서서히 올립니다. 올리면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콘덴서에서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근데 점점 더 올려. 점점 쭉 계속 올립니다. 10V, 100V, 1000V 올리게 되면은 이 절연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절연체에서 절연이 파괴되어서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전압을 절연 파괴 전압이라고 해요. 절연이 파괴되어서 전류가 흘러버리는 전압. 그 다음에 내압은 우리가 콘덴서를 뭐 혹시 구입해서 보시면 거기에 콘덴서 용량, 예를 들어서 100 마이크로패럿에 100볼트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덴서에 흘리는 그 인가하는 전압 있죠. 절연 파괴 전압은 파괴되는 전압이고, 일반적으로 콘덴서에 인가하는 전압, 인가할 수 있는 전압을 우리가 콘덴서의 내압이라 하고, 콘덴서가 어느 정도 전압까지 견딜 수 있는가를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평형판 콘덴서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외에도 콘덴서의 용량을 한번 구해보는데, 지금 처음부터 5개만 봅니다. 보세요. 정전 용량을 구하는데, 일단 평행판 콘덴서 했죠. C는 엡실론 T분의 S 이렇게 했습니다. 평행판 콘덴서. 두 번째 구도 했습니다. 구도 얼마? C는 4파이 엡실론 A 했죠. 예. 이것이 9입니다. 9. 예. 세 번째, 5번째, 6번째는 2장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동심구가 있어요. 동심구. 네, 동심구. 그 다음에 동심원통. 얘는 우리가 전선이라 그랬죠. 전선. 그 다음에 평행도선 사이. 평행도선 사이. 전선 사이요. 전선 사이. 그 다음에 도선과 대지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동심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에 했던 내용은 조금 갖고 오시면 좋은데, 말씀드렸지만 C를 구할 때 무조건 V분의 Q의 공식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V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V를. 그러면 동심구를 한번 봅니다. 얘가 이렇게 A, B, C, 얘가 동심구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얘를 우리가 플러스라 하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입니다. 다시 플러스인데, 우리가 정전 용량은 전하 축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만 전하를 축적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이의 전기량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의 전하량은 여기의 전하량과 똑같죠. 그래서 이 사이에 축적할 수 있는 전하량이기 때문에 정전 용량을 구할 때 보세요. V는 우리가 동심구에서 4파 엡실론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인데, 맞죠? 동심구에서 전이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C분의 1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는 V분의 Q가 되고, V를 그대로 씁니다. 얼마? 4파 엡실론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Q. 그게 약분되죠. 약분되고 어떻게 돼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얼마? 얘가 올라가서 4파 엡실론이 됩니다. 이거 동심구에서 정전 용량 구하는 첫 번째 공식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혹은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분해요. A, B로 통분하면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B분의 B 곱하고요, 여기에 A분의 A 곱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AB분의
B-A가 되죠. AB분의 B-A 분의 4파이 엡실론. 요것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B-A분의 4파이 엡실론 AB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동심구에서 두 번째 공식. 동심구에서 두 번째 공식. 동심구지만 정전 용량이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4파이 엡실론분의 1이 4파이 엡실론분의 1이 9 곱하기 15의 9승이죠. 그러면 4파이 엡실론분의 1은 4파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분의 1이 되고 얼마? 엡실론 S분의 9 곱하기 15의 9승이 되겠죠. 그럼 얘가 4파 엡실론 어떻게 해요? 4파 엡실론분의 1이 엡실론 S분의 9 곱하기 15의 9승이니까 4파 엡실론은 거꾸로입니다. 맞죠? 9 곱하기 15의 9승분의 엡실론 S에 B-A분의 A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세 번째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교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심구를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 공식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공식 B-A분의 4파 엡실론 A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모두 시험에 잘 나와요. 네, 동심구 잘 나오고 네 번째 동심 원통입니다. 동심 원통. 잘 보세요. 얘는 우리가 왜 하냐면 이렇게 일종의 전선입니다. 전선이 동심 원통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예요. 즉 이렇게 보세요. 크게 좀 보면 동심 원통에서 얘가 플러스 람다고 얘가 마이너스 람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전하를 축적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전하를 축적하는 거예요. 정전 용량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심원통에서 V는 얼마요? 2파 엡실론분의 람다 LNA분의 B 2장에서 했었죠? 동심원통에서 전이 보이는 2파 엡실론분의 람다 LNA분의 B입니다. 그러면 정전 용량 C는 얼마요? V분의 Q인데 V가 얼마? 2파 엡실론분의 람다의 LNA분의 B고 Q는 어떻게 나타내요? 선전한 밀도 람다 곱하기 길이 L 단위가 페럿인데 잘 보세요. 람다는 람다끼리 약분되고 2파 엡실론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C는 얼마가 된다? LNA분의 B 분의 2파 엡실론 곱하기 L 페럿이에요. 즉 동심원통에서 지금 길이가 L일 때 전체 정전 용량 LNA분의 B분의 2파 엡실론 곱하기 전체 길이 L 페럿인데 우리가 전선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길죠.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됩니다. 따라서 전체 길이를 곱한 전체 정전 용량 아니고 여기에 L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L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약분이 되고 단위는 어떻게 돼요? 페럿에서 L을 곱했으니까 페럿 미터가 됩니다. 페럿 미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더 많이 씁니다. 동심원통에서 C는 LNA분의 P 분의 2파 엡실론이고요. 앞에 동심구나 이런 것들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단위가 보다 페럿 미터가 됩니다. L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페럿 미터가 되는 거예요.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섯 번째 평행전선 사이예요. 평행전선 사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었죠.
이 사이에 만약에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전선 사이도 정운하가 축적이 됩니다. 그럼 이때 V 얼마였어요? V는 파이 엡실분의 람다의 ln a분의 d-a. 반지름이 a고 거리가 d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약 파이 엡실분의 람다 ln a분의 d. 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똑같이 C는 V분의 Q, 파이 엡실론분의 람다의 ln a분의 d 분의 람다 L 하면 얼마? ln a분의 d 분의 파이 엡실론이고요. 얘도 L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단위가 페라퍼미터가 됩니다. 평행 전선 사이 비슷한데 우리가 동심 원통은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인데 얘는 ln a분의 d분의 파이 엡실론이에요. 맞아. 여섯 번째, 전선과 대지 사이. 얘는 우리가 4장에 가면 전기 영상법이라고 있습니다. 대지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전선이 높이 H미터, 땅으로부터 H미터 높이의 전선이 지나갈 때 당연히 여기 전선의 플러스 전하가 대지의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C값은 우리가 비슷해요. ln a분의 영상법이면 이 높이가 H면 땅 밑으로 H가 들어가기 때문에 EH가 됩니다. EH 분의 2파 엡실론이고 단위는 페라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전선과 대지 사이는 우리가 동심원통 있죠. 동심원통이 ln a분의 b분의 2파 엡실론인데 전선과 대지 사이는 ln a분의 EH분의 2파 엡실론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고 B 대신에 EH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통째로 비교하면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